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또 시들무에 전설이 하나 있으시죠. 바로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배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또 그동안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보니까. 돌비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전배님께서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다양한 직업 괴담도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살짝 변화구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 변화구, 예? 네, 이야기 앞서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는 제 지인이 한 명이 더 늘어서 두 분이시고요. 오, 예. 네, 한 분은 언제나처럼 저희 무당 이모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지난 나이트 시점 때 나왔던 그 똘비 영화에 있는 친구. 예. 그 친구 휴대폰으로 제가 구독을 누르고 튀어왔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하신 이 발언이 굉장히 저는 너무나 좋다고 느끼는 게 강제 그 몰래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그렇죠. 핸드폰 좀 빌려줘봐. 아 잠깐만 나 사진 좀 볼게 하면서 빠르게 돌비 공포라지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놓는 거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규정님들이 좀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규정님들 네. 그리고 구독자님들 10초도 안 걸리니까 주변 가족 핸드폰 쓱 쓸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도둑구독이라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오늘 또 이렇게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는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드리십니다. 전배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 그리고 이야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세요. 네, 대략 언제쯤이라고 얘기할 테고,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돌비라는 친구가 요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랑 영안이 있는 돌비라는 친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예. 근처 가게에서 일하던 형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마침 그 형에게도 제가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형님 결혼하시면 제가 축가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날은 결국 제가 무료로 축가를 부르게 됐고요. 오. 축가를 진행을 하고 이제 하객 자리에 앉는 곳을 와서 돌비 옆에 앉아서 결혼식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보통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빵빵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어컨을 아무리 시원하게 튼다 한들 보통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차디찬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객석에 앉자마자 저는 돌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웨딩홀이냐 시베리아냐 왜 이렇게 춥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돌비가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대 사람의 대화를 따져봤을 때 야 왜 이렇게 춥냐. 그래 춥다. 아니 안 추운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돌비는 다짜고짜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 얘기하는 거 맞는 거지? 야 춥다니까 엄청 추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왔고 또 이 친구의 시기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라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대로 따지자면 여기 결혼식장 내 바글바글하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비가 바글바글이 아니고 그냥 꽉 차 있다. 사람이 더 많은지 여기가 더 많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좀 돋긴 했는데 그래도 친한 형의 결혼식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앞에 결혼식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 있던 그때 당시 한 30대쯤 대부분 여성분이 뒤로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엄청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귀신을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놀랐어요. 우리 얘기 들었나?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앞에는 결혼식 사회라던가 음악 때문에 빵빵한데 이 소리가 들렸나? 이 생각을 했는데 돌비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정면을 보고 있었고 이 여성분이 저한테 재차 귀신을 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 저는 못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돌비가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봐요. 저도 보고 이 친구도 봐요. 잘 봐요 아주. 이렇게 약간 좀 귀찮은 듯한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홀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야 똘비야 어디 가냐? 이러고 똘비 쫓아서 이제 홀 쪽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똘비가 홀에서 가운데쯤 가가지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야 똘비 왜 그래 갑자기 얘기했는데 아니다 가자 담배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결혼식 한다고 일 끝나자마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전날 일하면서 먹었던 술도 들깬 상태라 야 뭔 소리야 나 지금 축가도 공짜로 했는데 나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겠으니까 지금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뒤를 돌아가고 제 앞에 앉아 계셨던 여성분께서 저를 쫓아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좀 도와달라고. 뭐를요? 근데 저희 보는 거 이런 거밖에 못 한다. 뭐 그런 거 도움 받으실 거면은 당집이나 가보시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돌비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예. 야 돌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야 뭐 도와드린대요 뭐 이렇게 약간 퉁명스러운 듯이 이 여성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저한테 우리 집 좀 같이 가자고 아이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 일단은 축가도 공짜로 불렀고 이거 밥을 먹어야 내가 좀 수지 타산이 맞는데 이거 밥 좀 먹고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기가 그렇고 돌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보니까 심통도 대단히 났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이러는데 돌비가 옆에서 가 갔다 와서 밥 먹자 그럼 어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여기 근처에 어디라고 차 있으시면 제가 내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가 차를 타고 갔었기 때문에 제 차에 저와 돌비 그리고 그 여성분 셋이서 차를 타고 내비로 그분 주소를 찍고 이동을 합니다. 대략 그 결혼식장에서 15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옆에는 돌비가 타고 있었고 뒤에는 그 여성분이 타고 있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돌비가 갑자기 야 선배야 너는 진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임마 갑자기 너 왜 이렇게 뜬금없냐? 그랬더니 넌 진짜 최고야 내 친구지만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일단 저는 초행길이고 하니까 내비도 봐야 되고 앞에 운전도 해야 되니까 넌 이따 뒤졌다 이렇게 약 올렸지 넌 뒤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차를 타고 목적지 한 5분 정도 남았을까? 마을 투입이 재개발 구역 예정지인데 안쪽 대충 보니까 철거는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마을 투입이 이렇게 바리케이트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날이 또 이제 휴일이고 하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입구 여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로 안 가면 삥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러고 저는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 바리케이트 옆으로 대충 치워놓고 차 나갈 수 있게끔 그러고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의 한 중간쯤 갔을까? 거진 좌우로 다 보니까 철거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보통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면 안 나가고 버팅기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비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저 집 보이는데 여성분이 저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차를 대고 대문으로 보이는 철문이 있길래 열려고 하는데 안에 걸쇠가 걸렸는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 걸린 것 같은데 열쇠 없어요? 이러는데 여성분을 쳐다봤는데 여성분이 갑자기 진짜 부모님의 원수를 만난 것 마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집을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 이거 문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쇠 없냐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우시길래 제가 가까이 가서 저기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서 말 좀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비가 옆에 이렇게 담장을 넘어가갖고 문을 탁 열더니 아이씨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문을 열어갖고 들어오시라고 문이 열렸으니까 이러고 들어가는데 팔문을 지나서 계단이 대략 8개 정도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었는데 요 현관문 앞에 한 8살, 9살쯤 돼 보이는 꼬마아이가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여기 저 아드님이세요? 저기 앉아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분이 그 꼬마아이한테 뛰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돌비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면서 야 가자 이러더라고요. 야 어딜 가 뭐 저 아들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러고 있는데 돌비는 제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나오더니 문을 닫아버리고 119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돌비동 몇 다시 몇 어디 그쪽 몇 번째 집인데 여기 사람이 명을 달리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주셔야겠다 빨리. 재개발 구역인데 들어오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리케이트 열어드릴 테니까 빨리 오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야, 뭔 사람이, 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거. 이랬더니 내 차에 타버리는 거예요. 야, 빨리 밥 먹으러 가게. 어? 아, 빨리 오라고 가면서 설명해 주라니까. 그리고 일단은 차에 탔어요. 예.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다시 결혼식장 내비를 찍고 가기로 했죠. 그리고 어차피 A&B 올라가야 되니까 바리케이트는 다시 닫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나와서 결혼식장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아리까리한데 또 갑자기 똘비가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진짜 전배야 넌 진짜 최고라고. 그러니까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하고 있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줄게. 너 얘기 들으면 밥 못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야, 가면서 얘기해. 괜히 밥 못 먹을 소리 같으면 지금 미리 듣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술 한잔 먹으면서 들어야 되니까 일단 가자. 대리비 내가 내줄 테니까 일단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먹자고.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일단은 다시 결혼식장 도착했고요. 도착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식은 끝났고 밥 먹으러 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배도 고프고 하니까 뷔페 식당 가서 저는 산더미처럼 이렇게 따오고 네. 돌비도 적당히 이렇게 챙겨갖고 자리에 앉았어요. 또 네. 소주랑 맥주도 같이 가지고 와서 저는 배도 일단 엄청 고프긴 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결혼식장 거기 들어가서 하객서 앉자마자 지금까지 이게 저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야 이제 얘기해봐. 1부터 10까지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빵 터지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때는 조금 이제 정색을 했어요. 또 쪼개면 진짜 쪼개버린다 내가.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전배야 너 영매 체질인 건 알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에 겪었던 것도 있고 무당 이모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기는 했다. 근데 어느 정도인 줄은 알았는데 네가 봐도 그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휴가 부르고 와서 여기 앉는 순간까지 제정신인 적 없었고 네 목소리만 얘기한 적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인즉 저는 앉자마자 앞에 있는 영가에게 홀려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러면서 돌비를 끌고 내 차에 타서 내비에 주소를 누르고 그 집까지 간 거고요. 제가 아줌마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돌비가 담을 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 도착하자마자 무슨 높이뛰기 육상 선수인 것 마냥 담을 확 타더니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걸 돌비가 잡고 끌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러고 긴급히 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안이 깊이 있다 보니까 사태 파악을 빨리 하고 일단은 안에 분명히 어린 아이가 명을 달리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저희는 다시 제 정신이 어느 정도 차렸다고 느껴질 때쯤이 돼서 운전하고 다시 결혼식장 가자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다시 결혼식장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비가 얘기해 주는 게 너 귀신 중에 어떻게 죽은 귀신이 제일 주변 영가 잘 끌어들일 것 같냐. 그래서 저는 크게 그때 당시엔 들은 게 없으니까 수살기? 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사로 죽은 아이 영가가 주변 영가 끌어들이는데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네, 보통 연매라고 하죠. 세타니를 네. 만드는 방법 중에도 보면 목안에다 아이를 가둬놓고 쫄쫄 굶긴 다음에 네, 맞죠. 배고픔의 극이 달해서 손이 나왔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리면 이게 연매를 만드는 보통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집안에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어 죽던 아이가 죽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영가에게 홀려서 그 문을 열었다면 필시 죽었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왜 아사한 영가, 어린 영가와 재개발 구역을 싫어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돌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 더 과거로 가는군요. 네. 네. 돌비가 교복을 입는 학생일 때 네.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서울 어디에 작은 마을이 있던 곳이었고 그 마을들이 하나하나 철거되면서 재개발 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예. 그 시기에 돌비 동네에는 진짜 천하의 악당인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 2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 소년교도소 그리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사람만 안 죽였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네. 오죽하면 이 똘비의 세대, 똘비 부모님의 세대까지 이 또리 형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 중에 악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오락실에서 뭐 펌프라던가 아니면 뭐 철권이라던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코인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오락실 안에 노래방도 있고 해서 네. 학생 애들이 자그마한 일탈을 할 수 있던 곳이 오락실밖에 없었는데, 요 오락실을 와서도 애들 돈을 삥 뜯는다던가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럴 정도로 별의별 치졸한 짓, 이런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돌비도 그때 당시가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가 오락실을 가서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오락실에 들어오게 되고요. 오락실은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긴장을 하고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쳐다보더니 갑자기 똘비한테 오더래요. 야, 똘비. 똘비는 또리 형이 자기 부르는 건 아닐까. 아, 또 내 지갑을 털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똘비가 그때 당시 키가 남들보다 크다 보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제일 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오락실에 있던 사람 중에. 야, 너 이따가 저녁에 뭐 하냐? 그러니까 똘비가 여기가 몇 시예요? 한 10시쯤 돼서 뭐 할 거야? 자야죠. 집에 가서 자야죠. 너 그러지 말고 이따가 저녁에 나랑 같이 용돈이나 좀 벌러 가자. 돌비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예. 안 간다고 했대요.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날라왔던 게 엄청난 파워의 꿀밤이었답니다. 이래도 안 가냐? 아, 형, 저 안 가요. 형 또 이상한 짓 하려는 거잖아요. 야, 내가 한 2시간만 하면은 너 방학 동안 쓸 수 있는 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2-3시간만 내 옆에서 멍만 때리고 있어. 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비도 그때 당시 방학이기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악 중에 악이지만 네. 그래도 그때 당시 돈이라는 요 트리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라고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갈게요. 대신에 형 저 때리지 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또리 형이 갑자기 씩 웃더래요. 너 그럼 나랑 이따가 저녁 10시에 만나기로 한 거다? 내가 너네 집에 차 끌고 갈 테니까 너 무조건 10시까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똘비도 알았다고. 똘비 생각은 적당히 둘러대고 안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또리 형이 아 그래? 그럼 너 핸드폰 번호 알아야 되니까 핸드폰 좀 잠깐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똘비가 핸드폰을 꺼내는데 예. 핸드폰을 뺏어버리더래요. 씩 웃으면서. 예. 너 집 어느 동 어디잖아, 그지? 내가 이따 10시에 갈 테니까 나오면 이 핸드폰 줄게. 너도 약속을 했으니까 나도 약속을 하는 거야. 부모님 걸고 지킬 테니까 이따 10시에 보자. 핸드폰 10시에 준다. 이러면서 쑥 가보더랍니다. 예. 그래서 돌비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뭐 어찌됐든 약속은 그래 10시에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도 찾을 수 있고 용돈도 준다고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집에 가서 밤 10시가 돼서 부모님이 잠든 거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랬더니 한 2-3분쯤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또리 형이 다마스라고 하죠. 작은 봉고 조그만한 거 있는데 그거를 타고 둥둥둥 하더니 집 앞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똘비 핸드폰을 주면서 거봐, 너도 약속 지킨 거 나도 약속 지키지? 이러면 피 볼 일 없는 거야. 나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가자. 내가 좋은 데로 모실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리 형, 똘비는 이제 작은 다마스를 타고 대략 차 타고 10분 정도 걸어서 한 3-40분 정도 걸리는 옆 마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옆 마을이 그때 당시 재개발을 한다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나온 상태였고 철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대요. 여기서 뭘 하느냐. 그 동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조금 살았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뭐 에어컨 같은 거 다 있고 아무리 짐을 빼서 나간다 한들 가전제품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건 뻔하니까 에어컨 호수가 구리로 돼 있어서 요걸 모아서 팔아도 돈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집수도 뭐 30-40채 정도 가뿐히 뛰어넘으니까 요런 거랑 가전제품을 다마스에 실을 거다. 사람도 없고 어차피 버리고 간 거니까 쓰레기 철거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입맛대로만 맞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더래요. 그리고 어차피 똘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똘비는 또리 형이 들어가면은 차 옆에서 멍만 보다가 던져주는 물건을 차 안에 넣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하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집에 도착을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또리 형은 시동을 끄고 내리더니 손전등이랑 벤치라던가 이런 거를 들고 안을 들어가더니 한 10분쯤 돼 뚝딱뚝딱 소리가 나더니 뭐를 이렇게 한 움큼 들고 와서 야 이거 차에다 실으면서 획 던지더래요. 그런 식으로 한 4집 5집을 갔나?
꼭대기집 거의 다 왔을 때쯤 네. 돌비 눈에 보였던 건 한 집 앞에 무수히 많은 영가가 그 집을 쳐다보면서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게 진행상 분명히 또리 형은 이 집을 털고 나면 그 다음 집이 저 영가들이 모여있는 집일 텐데 자기가 봐도 아니더래요. 저 집을 가면 필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되는데 저 집은 안 되는데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는데 또리 형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그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차를 세우더랍니다. 돌비도 요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했대요. 형, 여기 이 집은 들어가도 뭐 없을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리 형이 야 임마 원래 이런 집이 가지고 나올 거 더 많은 거야. 노다지인 거야. 기다려봐 하더니 쑥 들어가더랍니다. 돌비는 일단에 주변에 무수히 많은 영가들이 그대로 멈춘 채로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웃기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보통 영가들이 그 한 군데 모여서 한쪽을 응시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고 본인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차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이 또리 형이 어떻게든 빨리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리 형이 들어간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우당탕탕 쿵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뭐야? 갑자기 뭐야? 이랬는데 또리 형이 갑자기 들고 있던 손전등 그리고 공구들은 다 내팽겨 친 채로 전력 질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나오더래요. 집에서. 우와! 하면서 도망 나오더니 차랑 똘비를 무시한 채로 마을 바깥쪽으로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2, 3초쯤 지났을까? 집 안에서 사람 한 명이 뛰어내려오는데 나오는 순간 똘비가 알겠더래요. 아, 사람이 아니구나. 검은 눈동자로 가득 찬 할아버지 영가가 몽둥이를 들고 전력 질주로 또리 형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쫓아내던가 홀리면 홀리는데 이거는 무슨 상황이 저렇게 쫓아간다고? 그리고 똘비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고 뭐고 싹 버리고 똘비 핸드폰만 챙겨서 걸어서 본인 집으로 가고 잠을 잤대요. 자고 일어나서 방학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또 밥 먹고 빈둥빈둥 놀다가 대낮쯤 돼가지고 또 오락실 갔는데 오락실 가면은 보통 배경이 오락기계를 다 켜져 있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게임하기 바쁘잖아요. 돌비 또래 친구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야 니네 무슨 얘기하냐?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하는데 어제 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걸어와서 그리고 늦게 잠이 든 것도 있었고 해서 기절한 채로 쿨쿨 이렇게 자느라 못 들었던 건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밤새도록 또리 형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동네방네 뛰어다녔대요. 그것도 전력 질주로. 그걸 듣고 돌비가 어제 내가 대략 한 11시부터 그랬던 거니까 밤새도 몇 시간을 사람이 그렇게 전력 질주로 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돌비는 찜찜하잖아요. 집은 안 들어갔지만 돌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 곳을 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집에 왔는데 그런다고 이 얘기를 부모님이나 혹은 부업을 하시는 이모님이나 사촌 누나에게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더래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벌 받은 거고 나만 아니면 됐지 몰라 이러고 그냥 없던 일로 생각을 하자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러고 한 2, 3일 정도 지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른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리 형이 낮에는 없어요. 마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해만 딱 떨어지면은 미친놈처럼 전력 질주로 그 마을을 쏘다니면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랍니다. 그때쯤 되니까 마을에서도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또리 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더니 드디어 정신병이 걸렸나. 마을을 저렇게 밤새도록 미친듯이 돌아다니나. 그렇게 어른들 입에서도 오르내릴 때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지 대략 한 일주일이 됐을 때쯤 똘비가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본인이 꿈속에서 그 마을 그 영가들이 모여있는 집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이게 어제 꿈인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무서운 데인데 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또리 형이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는데 이 또리 형의 눈이 마치 그 전에 봤었던 할아버지처럼 검은 자가 눈 안을 뒤덮인 상태로 돼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깜짝 놀라면서 잠을 깨고 자다 일어났는데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이 되자마자 사촌 누나에게 찾으러 가요. 누나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눈이 아예 다 검은 자위로 뒤덮여 있더라, 동공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촌 누나분께서 꼴비에 이맛박을 치더랍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러고 너 거기 혹시 어디 집 어느 쪽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안 되겠다, 또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사촌 누나의 차를 타고 그 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을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돌비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게, 그 집안에 밤에는 어두우니까 못 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요, 영가들이 바글바글 꽉꽉 차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볼게요, 스케치로 집을. 그러면 그 스케치 바깥으로 물감이 번지듯이 영가들이 득실득실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돌비는 얼어버리고, 사촌 누나도 이걸 보더니 와, 나 못해. 어쩐지 올 때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더니 나 못해 이러면서 야, 빨리 차에 타 이러더니 그 동네로 휙 떠나버리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촌 누나가 돌비한테 하는 말이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누나 그래도 또리 형 어떻게 살풀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신감을 냈어도 진작에 됐어. 걔는 인생 끝났고 안신어른이 있어도 저 집은 못 터문다고. 저 재개발이고 그러고 저 집 아파트 들어오면 우리 집도 땅값 오른다고 했는데 망했어. 몰라, 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를 쳤답니다. 근데 그런 일 있었으면 당연히 돌비의 이모님, 실제로 부업을 오래 하셨던 이분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분께서도 얘기하는 게 난 못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집이 왜 그렇게 영가들이 득실득실 하게 됐냐, 앞선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아사로 명을 달리해서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영가가 쌓이고 쌓여. 그리고 돌비가 처음 봤던 날 그 많은 영가들이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촌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걔네 번호표 뽑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비가 그 다음 후일을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건설사들이 그 집을 허물려고 했지만 잦은 사고와 문제가 심하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아름하여 부업을 하시는 분들 다수를 데리고 갔었는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서 뭔가를 하시는 도중 피를 토한다던가 혼절을 하신다던가 도망가신다던가 이런 게 생기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지만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고명하고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이 오셔서 겨우겨우 거기를 밀고 아파트가 지금은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게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아니 무당들이 수십 명이 가는데도 그렇게 나자빠지고 난리가 나면은 말이 되나 싶어갖고 이모님이랑 자리할 일이 생겨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모님한테 해드렸어요. 이모,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죽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전이었던 게, 이모님의 친어머님께서 일을 가시고 난 뒤 며칠이 안 되셔서 명을 달리하셨대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안신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전부 가르쳤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치시거나 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2주간에 조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돌비님. 이모님께서 이제는 조금 인정하고 살라고 하셨고, 다시 저도 뭔가가 보이게 돼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잠깐 쉬어가는 때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요 2주간에 어떻게 얘기해보면 이야기거리가 또 생기기도 했었지만, 잠깐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놨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게 또 굉장히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당 이모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정말 목숨을 잃는 부당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지만 힘드셔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 바로 무당들이 특히나 그냥 일반 무당도 아니고 만신들까지 죽어나갔었던 그 곳이 예전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터라면 그 터는 뭐 되살린다거나 그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와, 또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시들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제목이 마가 낀 날? 네, 그렇습니다. 난 이런 제목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저는 좀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일이 안 풀리냐, 마가 꼈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봐야 알겠죠,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스라스라 아스라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마가 낀 날인데,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안 풀리고,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 유독 좀 잘 봐요. 잘 들리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보듯이 막 그런 게 있나 막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유독 운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리는 날 뭐가 보였어요, 항상.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지금 이럴 때 흉가를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갖고 이게 막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내가 마가 꼈네. 내 마 수치가 막 90이네. 이런 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제가 흉가를 일정 잡고 갈 때는 어땠냐면 오전에는 거의 잠만 자요. 그리고 점심 한 2시 때쯤 일어나서 적당히 준비하고 이제 밤새서 흉가 체험을 하는데 그날은 어땠냐면요. 원래 흉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데 뭐 딱히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뭔가 일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딱 느꼈던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컴퓨터를 딱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래요. 그거를 2시간 동안 한 날이 있었어요. 예. 계속 막 껐다 켜라 그래서 껐다 켰더니 막 업데이트가 잘 안 됐다. 다시 해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오전 오후가 흘러가면서 오늘이다. 예. 지금은 나는 흉가를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바로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좀 흉가가 포진되어 있는 장소가 경기도권에서는 용인 아니면 화성 가면 되거든요. 예. 거기 많아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찾기 편한데 그 두 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짐을 챙겨서 차키를 찾는데 확실히 마가 끼긴 했어요. 그날따라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차키를. 네.
책상 넓지도 않은데 어디를 봐도 차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0분을 찾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곳 가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 그냥.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오토바이 키는 또 금방 보였었거든요. 차 키 찾다가 찾아갔고. 바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시켰죠. 핸드폰으로 내비를 찍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어요. 흉가에. 첫 번째 흉가에 도착을 했어요. 딱히 가면서 무슨 일도 없었는데 첫 번째 제가 가려고 했던 흉가가 산속에 있는 폐가거든요. 네.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장 같은 느낌의 폐가예요. 그렇게 막 깊은 산까지는 아니지만 딱 느낌은 산장 같은 폐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제가 내비를 찍은 지역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산이잖아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쭉 돌았어요. 올라가는 길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 5분 정도 갔나?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네. 내려서 후레쉬를 딱 킨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밤에 산 타는 거는 일단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흉가를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린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냐면 막 흉가에서 이렇게 탐방해야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흉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첫 흉가부터 그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맞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쭉 올라가다가 느낌상 그리고 지도로 보이는 제 GPS 위치상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일까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계속 훑어보는데도 딱히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도 않았고 건물이 있을 법한 장소도 안 보였어요. 이거 길 잘못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가 받은 주소와 지도와 GPS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목적지를 확인을 하는데 앞만 확인을 해도 거기가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제가 처음 가기로 했던 그 흉가 위치인 거예요. 예.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처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길 있잖아요. 거꾸로 그쪽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철망이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허문 거예요. 확실히 내가 오늘 운이 안 좋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허물지 않았던 흉가가 하필 그 날짜도 보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허물었더라고요. 네. 그 공사 이렇게 알람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니다. 진짜 운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쫄딱 젖었어요 그냥. 다 젖고 두 번째 흉가 장소에 도착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소나기여서 그런지. 예.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흉가 그냥 엎어졌지. 두 번째 흉가 가려고 하는데 비 오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부터 계획했잖아요. 이런 날 자주 보는 날 흉가를 와야 된다라고. 두 번째 흉가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천천히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옥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옥상 문 열고 들어갔고 옥상을 쫙 보는데 그날 확실히 제가 그런 날 잘 본다라고 느꼈던 게 옥상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은 제 주변시 쪽에서부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시로 누가 서 있는 게 쭈루루루루룩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쭉 돌리는데 다시 이제 저게 뭐지 하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고 일단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쭉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날.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했다시피 흉가 되게 조용해서 어지간한 소리 다 들리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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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완전히 엇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발걸음 속도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거의 탁 하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거든요. 네. 계속 집중을 하는데도 제 발자국 소리를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처럼 제가 발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발을 딱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한번 바꿔보자. 내 발 속도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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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내려놓는 척을 하면서 발을 안 내려놨어요. 예. 한쪽 발을 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을 안 댔는데 터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제 발소리가 지워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방향이 딱 느껴지는데 네. 제 바로 뒤인 거예요. 고개를 확 돌렸죠, 진짜. 예. 진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속도로 돌렸던 것 같아요. 뒤를 확 돌렸는데 돌림과 동시에 제가 지나왔던 상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네. 누가 제 뒤에 있다가 숨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벌컥하고 열었어요. 예. 그 상가 건물 유리창 창문이 막 미닫이처럼 여는 창문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밀어 갖고 여는 거. 그 조금만 열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 창문들이 다 열려 있길래 창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거든요. 쭉 걸어가가지고 창문 앞에 섰고 창문에 밖으로 뭐가 보일까 싶어갖고 창문 밖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네. 느낌은 분명히 볼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좀 아쉽다. 봐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지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건데 제가 창문을 보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닫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쿵 하고 닫고 잠그고 또 옆에 가가지고 닫고 잠그고 하고 나서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방을 나와갖고 그 층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딱히 별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 귀신이 도망쳤다고 느꼈던 그 방을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얘기했다시피 전 습관적으로 창문 닫는 게 있어갖고 심지어 맞아. 잠그거든요. 예. 근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창문 닫고 열 정도면 엄청 강한 귀신이면 이미 눈앞에 보여갖고 어흥 막 이렇게 이랬을 텐데 네. 뒤에서 쫓아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뛰어갖고 정말 빠르게 전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뛰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면 대부분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고요한 건물 안에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 오늘 네. 확실히 날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하게 본 건 없이 두 번째 흉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흉가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때가 완전 한여름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반페이스 헬멧을 썼단 말이에요. 반페이스가 뭐냐면 목까지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얼굴 쪽. 그게 이제 반페이스인데 그거를 쓰고 가고 있는데 뭐가 얼굴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길 정중앙에 딱 세웠어요.
뭔가 싶어갖고 헬멧을 이렇게 벗어갖고 앞에를 봤는데 딱장벌레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순 있잖아요. 지레짐작 놀라갖고 그런 거지. 어우 진짜 뭐 벌레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헬멧을 쓰고 좌우를 훑어봤는데 오른쪽에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흉가는. 예. 오, 야 이거 운명이다 이건. 벌레가 맺어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흉가는 막 엄청 넓은 흉가도 아니고 네. 1층 옛날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좀 조그만한 가정집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좌우로 고개 한번 돌리면 집안 내부가 다 보일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좌우 한번 딱 훑어봤는데 가구도 남아 있었고 물론 많이 사갔지만 네. 바닥도 나름대로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기준은 흉가 기준이에요. 그냥 일반 집이랑 비교하면 엄청 더럽지만 흉가치고는 깔끔했고 안에 한번 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엌이 있었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왼쪽 방을 봤어요.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방을 딱 나와서 봤는데 대문 반대쪽 방향으로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만 문.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장실 구조도 되게 특이해서 확실히 기억나는 게 변기가 허리 위치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면 계단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변기가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었어요. 네. 물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흉가니까. 뭐가 보일 거면 확실히 보이던가 아니면 들릴 거면 진짜 확실히 들리던가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간보는 느낌이지 하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다시 문을 닫고 나서 아 벌레가 나한테 운명을 주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토바이를 탔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이제 세 번째 흉가 내비를 찍은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는데 귀에서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잘못 들었겠지. 뭐 소리는 원래 자주 들으니까 다시 이어폰을 꼈어요. 그럼 이어폰을 끼고 내비를 틀면은 내비가 뭐 그거 처음에 연결하면 그거 해주잖아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 예상 소요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이거 얘기해주잖아요. 예상 시간은 몇 분입니다. 라고 딱 멘트가 거의 종료된과 동시에 아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다시 뺐어요. 그리고 다시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쫙 훑어보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뭐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어디가까지는 그냥 그러니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린 후부터는 그냥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냥 네. 일단 뭐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뭐 귀신이 씌었으면은 무당들 찾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냥 가자 하고 세 번째 흉가를 갔어요. 어이없게 도착했어요. 진짜 아무 일 없이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고 거기를 훑어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와갖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 됐었어요. 세 번째 흉가가. 그럼 3분이면 멀리서 제 오토바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위에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봤어요. 저거 분명 사람 실루엣이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길 가던 사람이 앉아있거나 새벽 시간에 그때가 한 2시쯤 됐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신을 보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짜 시선을 내가 눈도 안 깜빡이겠다. 저 존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도 안 깜빡이면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네. 한 200m? 200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명확하게 저게 사람 실루엣이라고 인식되는 거리까지 오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그냥 자전거처럼 이렇게 내려갖고 세우는 게 있고 이게 아예 꺾어서 완전히 세워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 흉가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자전거 세우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걸 해놔요. 근데 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오토바이에 떨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요.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있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쓰러져요. 근데 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아, 저거 귀신이다. 저거 분명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막 걸어가면서 점점 걸어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가까워지고 한 100m 정도까지 왔을 때 아, 이거 진짜 귀신이 맞구나라고 저한테 더욱더 확신을 줬던 게 한여름이었는데 긴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후드티가 멀리서 봐도 좀 두꺼운 후드티 재질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좋아. 저거는 분명하다. 진짜 코앞에서 볼 수 있겠다. 내 의지로 귀신한테 다가가서 코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경우는 있었어도 50m 정도까지 왔고 이제 진짜 바로 눈앞에서 그 존재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 존재가 그 거리까지 가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였거든요. 네.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잘만 하면 내 존재를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걸어갔거든요. 한 15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애가 기지개를 하듯이 이렇게 쫙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를 풀면서 머리카락을 쫙 여는데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입은 방향이나 후드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통수 쪽에 모자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반다리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는 이상 다리는 앞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뒤통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여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놀라갖고 시선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와, 신박하다. 이건 진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토바이를 다가가서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죠. 시동은 잘 걸리는지. 왜냐면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동도 잘 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그날 목적으로 했던 흉가는 4곳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 흉가가 남은 상태였는데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던 게 그 벌레가 맺어주는 그 흉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곳은 일단 갔는데 굳이 마지막 곳을 가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귀신을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가면 왠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저 그때 미쳤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번째 흉가로 출발을 해요. 아이고. 또다시 그 3번째 흉가 앞에 앉아갖고 내비를 찍고 안내 멘트를 듣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죠. 우웅 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4번째 흉가 앞에 바로 딱 도착을 했어요. 4번째 흉가도 산에 있는 흉가였거든요. 그때 시간이 얼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났을 때. 여름이니까 해도 빨리 뜨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바로 위치 잡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막 올라가가지고 흉가를 찾았어요. 거기도 이제 산장 같은 느낌의 흉가인데 2층짜리더라고요. 거기는 1, 2층 빠르게 훑어보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막아낀 날은 오늘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시간이 3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훑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거기는. 집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그리고 슬슬 왠지 운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막 들고, 괜히.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집 주소를 찍었어요. 집 주소를 딱 찍는데, 뭐, 몇 킬로, 예상시 도착 시간 몇 분입니다. 딱 하는 순간, 좌우 뒤쪽에서, 거기야? 라는 소리가 진짜 여러 명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아, 이거 지금 집 가면 망한다. 나 이거 집 가면 지금 이제 동거할 판 된다. 무섭다는 느낌보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했어요. 이 새벽에 아는 무당들한테 연락하면 받을까? 아니, 무당집으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내가 깨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을 가자니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집을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까지 가는 그 방향에 제가 아는 무당은 없는 상태고 제가 아는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다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로 가자. 집으로는 이거 당장은 못 들어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을 찍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웅하고 오토바이를 쭉 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냥 느낌이 확 쌓여지는 그 느낌 있죠. 네. 오토바이를 바로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아, 이거 너무 느낌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싸하지? 하면서 주위를 훑어보는데도 뭐는 보이지 않아갖고 아, 진정하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어갖고 내가 지금 심란해서 그런 거다. 진정만 하고 바로 출발하자. 이런 생각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갖고 담배 이렇게 쭉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모습은 멀리 있어서 그냥 진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사람이었고 되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때쯤 새벽 한 4시쯤 됐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하시나? 와,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게 대부분 조깅하시는 분들 같은 게 원색 톤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야,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가까워졌을 때 아니 왜 한복 입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부르는 건가 싶어갖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나 부르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 있잖아요. 저요 하는 그 제스처. 예. 그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무당이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무당이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그냥 무복 입고 있었어요. 무당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담배를 껐죠. 어쨌든 남 앞에서 피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담배를 딱 끄고 무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쭉 기다리니까 무당이 이제 제 앞까지 오셨어요, 결국. 왜냐면 숨을 막 고르시는 거예요. 진짜 멀리서부터 뛰어오셨나봐요.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땀을 여자분이셨는데 무당들 화장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그 진한 화장 있잖아요. 땀 때문에 그 화장이 좀 흘러내릴 정도로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뛰어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완전히 고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10분 정도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숨만 고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을 다 고르셨고 말을 걸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화장 흘러내린 그 얼굴이. 와, 진짜 무섭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당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스스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아, 많이 붙었구나.
얼마나 붙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다. 나 지금 흉가들 이렇게 좀 탐방하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좀 겪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아는 무당 찾아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는 거다. 딱 이러니까 무당이 다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알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아니 왜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무당 만나서 떼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고개를 막 세차게 저으면서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 가시면은 안 된다고 여기 떠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좀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신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림굿을 받으신 분은 아닌 거예요. 제자분이신 거예요. 그 아래서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어머니한테 가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신어머니한테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면서. 왜요? 이러니까 얼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오토바이 시동 거시라고. 그래서 그 한복 입으신 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당집을 갔거든요. 아마 남들이 봤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엄청 화려하게 한옥집에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골목길에 있는 신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정집들 사이에 깃발 걸려있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잡으면 한 60? 적게 잡으면 한 5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되게 평범한 차림 있잖아요. 흔히 아줌마들 입는 그런 거. 그런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눈 비비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저분이 신어머니겠구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뒤통수가 갑자기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뒤통수를 제가 고개 숙이자마자 뒤통수를 내려 치신 거예요. 예. 짜증은 나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땐 아니잖아요. 제가 지방 내려가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머리 빡 문질문질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따님분한테 얘기를 듣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지만 일단 참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당 그 특유의 그 째려보는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길래 이거 잔소리 진짜 많이 듣겠다 이거. 이거는 못해도 한 30분 이상의 잔소리가 들릴 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3분? 그 정도 저를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이제 저를 데리고 온 그 따님분을 봤죠. 따님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당황해가지고 들어가시는 신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들어가는 신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 따님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나오셨냐? 그것도 평상복 차림도 아니고 그렇게 다 차려입고 어떻게 나오셨냐? 어떻게 알고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웬 아저씨가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 혼내는 느낌 있잖아요.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옷 입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깨우면서 옷을 입히더래요. 네. 입으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입었대요. 그래갖고 다 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냥 맨 얼굴로 나갈 거야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더래요. 자기 또 화장도 했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 다시 쳐다보니까 빨리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딱 가리켜 주시면서 뛰어 이래갖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래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제 뒤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세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전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좌석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리고 걔가 한쪽 손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손에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사람 발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사람 발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고 진짜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매달려 있었대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매달려 있었대요. 와. 망했네 싶었죠. 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알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신어머니 분께서 나오셨어요.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그분도 이제 무복을 입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한 손에 그 신장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장칼이 날을 세워놓진 않거든요. 그게 굿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칼 갖고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날 세워놓으면 너무 위험해요. 그럼요. 제가 막 어깨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은 안 세워놓는데 그 신장칼로 그게 되게 잘 휘거든요. 거의 풀스윙까지는 아니고 반스윙으로 뺨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예.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때. 고개를 다시 들어갔고 일단 무당분을 봤죠. 순간적으로 저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이분 나 지금 도와주시려는 거겠지. 정신줄 잡고 다시 안경을 주웠죠. 일단 떨어진 안경을 찾아서 줍고 안경을 다시 쓴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 이유는 알고 맞자.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무당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가시길래 그 매달려 있는 걔네들 잡으러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안 가시고 차로 가시더라고요. 본인 차로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타래요.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래야지 나중에 헛짓거리 안 하고 다니지.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러면서 태우시고 이동을 하는데 길이 되게 익숙해요. 차를 세운 곳이 제가 오토바이 세우고 담배 피고 있던 곳인 거예요. 와, 용하다. 분명히 딸에 나랑 끝까지 같이 있었고 뭐 어디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오씨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서 있던 방향의 반대쪽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니까 성황나무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금줄 다 쳐져 있고 그랬어가지고 와 성황나무다 이러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멍해져가지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무당분이 성황나무 쪽으로 한번 꾸벅 하시더니만 너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고. 왜요? 이러니까 네가 뭔 귀신을 그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이 잡으셨다. 네. 더 이상 못 가게 잡으셨다. 근데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단하게 엮여 있어갖고 니까지 멈춘 거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귀신만 똑하고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너도 모르게 여기다가 세운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신장칼로 때리면서 떨어뜨렸대요. 아파서 떨어졌나 봐요. 진짜 아팠거든요. 대신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빌어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끔씩 진짜 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떤 곳을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는 걸로 안 되는 순간이 오고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너 여기 끌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다니라고. 이러면서 다시 차에 가시더니만 항아리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술 항아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다시 차 타고 당집에 도착을 했고 어쨌든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인사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락처는 안 준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셨던 말이 너 같은 방송쟁이들한테는 연락처 안 준다고. 예. 방송쟁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주소만 적어놨어요.
언제까 한번 찾아갈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갔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분이 그거더라고요. 동신제 지내는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대표 무당이시더라고요. 그 지역.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대처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막아낀 날이었죠, 진짜. 야, 진짜 이거 막아낀 날이네. 네. 이렇게 막아끼나. 그러니까요. 이야, 참.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그 와중에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갔다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막아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아니, 근데 그 뒤로는 이번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땐 가진 않았어요. 너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네, 그렇죠. 야, 오늘 스라스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왜 이게 제목이 막아낀 날이라고 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시청자분들의 말이 맞아요. 막아 진짜 낀 날이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이 1일이잖아요. 네. 이제 1일 됐잖아요. 네. 31일이 막아낀 날이었고 네, 새벽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짜가 넘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아무튼 오늘 아사라님 늦은 밤인데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막아낀 날 잘 들으셨나요?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막아꼈나?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과연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흉가는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